여보세요? 네, 안녕하십니까. 의원님 박정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저희가 지금 뭐 개표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출구조사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. 네네. 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네. 후보를 좀 많이 이기는 그런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. 네네. 의원님도 이 결과를 좀 보셨을 것 같은데, 네. 자,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그거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. 정말 마음이 무겁죠. 마음이 무겁고, 걱정도 앞서지만, 네, 그래도 항상 우리 국민들의 판단은 옳았지 않습니까? 지금까지 늘 투표에서 국민들의 그 투표 결과를 보면 항상 옳았기 때문에 네, 조금 더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, 우리가 당락을 떠나서 국민들이 이번 투표에서 보여준 민심, 네. 우리가 승리를 했든 패배를 했든, 저는 국민들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라고 봅니다.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겸허히 인정하고, 네. 네, 잘 또 개선할 방향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 봅니다. 네, 네. 자, 뭐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뭐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뭐 네, 열띤 선거 유세전을 벌였고 여러 가지 의혹도 좀 불거지고 했었는데 네, 네, 이런 출구조사 결과긴 하지만은 네, 이런 조사 결과가 좀 나온 이 상황 네, 네. 가장 큰 이유가 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? 역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국민들의 분노, 또 LH 사태로 인한 네, 또 국민들의 공분이 아마 이번 선거에 좀 직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음, 오세훈 후보가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굉장히 많았던 도덕성 문제들도 있었고요. 네, 또 오세훈 후보의 공약들이 굉장히 사실 위험한 발상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여당에게 또 우리 정부에게 네. 회초리를 강력한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을 저는 좀 이번 선거에서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죠. 네, 네. 사실 부동산 투기 문제 이걸 네, 해결하려면 네, 그동안 과거 정권에서 봤던 것만 유추해 봐도 아니면은 서울시를 이끌었던 오세훈 전 시장의 모습을 봐도 네,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보단 좀 활성화시킨 그런 그렇죠.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네, 민심, 그러니까 부동산에 네, 대한 그런 분노는 그 네, 민주당을 향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. 네. 그렇습니다. 근데 제가 이번 유세 때도 우리 서울 시민들과 국민들에게도 호소를 했었습니다마는 네, 어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차잖아요. 네, 네, 우리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4년 차와 매우 흡사한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. 노무현 네, 정부 때도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당시에 그 정치 검찰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 좌절됐고 음, 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렸었던 시절이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4년 차 때입니다. 네. 어찌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속적인 검찰 개혁, 또 그 검찰 개혁 과정 속에서 보수 언론이 또 우리 정부를 굉장히 아주 어렵게 만들고 네. 또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에게 호도하고요. 음. 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동산 억제 정책을 계속 펼쳐왔지만 그랬던 또 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부작용 때문에 네.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에 사실 굉장히 지금 좀 분노하고 계신데요. 음.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또 지난 노무현 정부 또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은 실제로는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규제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음. 우리가 부동산 시장 속에서
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사실 설계를 좀 못했다는 점은 좀 자인할 부분이 있죠. 네. 하지만 그 큰 가닥의 노선만큼은 음. 정책만큼은 우리가 무주택자들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나 또 일반 서민들을 위한 네. 정책이었다는 것은 틀림이 음.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가 앞으로 국민을 향한 정책에서는 네. 조금 더 디테일하고 음. 구체적인 또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섬세한 정책을 좀 펼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. 네. 또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그 보수 정부와 우리 정부의 차이점은 지난 보수 정부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자를 탄압했고요. 또 네. 광화문 광장에서 늘 노동자와 갈등을 보여왔던 정부였고요. 음. 또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어, 돌아가시게 했을 만큼의 또 그런 어떤 국민들과 네. 많이 그 싸웠던 모습을 많이 아하. 보였잖아요. 네, 그렇죠. 또 세월호 가족들과도 아주 굉장히 갈등을 빚어왔고요. 네. 그래서 지난 그 보수 정부는 사실 국민들과 싸웠던 정부입니다. 우리 음. 정부는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웠던 대상은 주로 검찰, 정치 음. 검찰과 우리가 네. 개혁을 해왔고 재벌과 개혁을 해왔던 이런 어찌 보면 그 지난 보수 정부와 우리 정부의 어떤 그 개혁의 대상이 확실히 네. 구분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. 음. 오늘을 계기로요. 저희가 하여튼 뭐 몇 번 제가 강조하지만 네. 승리하든 패배하든 음. 이번에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와 당이 확실히 더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을 안정시킬 수 있는 네. 그런 방안을 빨리 음. 마련해서 부동산 정책 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뭐 말씀 중에도 언급하셨지만은 회초리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. 네네. 그 회초리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. 우리가 뭐 이 좋은 길로 이끌기 네. 위한 사랑의 네. 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네네.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, 내년 선거를 큰 선거를 앞두고 네. 어떻게 보면 이런 경고를 준 게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투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섣불리 뭐 네. 패배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음. 네 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. 네. 이런 말씀드리지만 어찌 됐든 투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음.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 네. 어 여당도 인정하고 음. 반성할 것은 분명히 통렬히 반성하면서 네.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여당이 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저희가 네네. 뭐 투표가 나오고 또 상황이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모셔서 길게 말씀을 네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